지금은 10살인 이 집에 오래전 그날 선물이 찾아왔답니다. 아이 낳는 걸 포기하고 내려와서 지은 집. 그런데 그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난 거죠. 어디서 만나? 빨래 밑에 들어가지. 아우 이뻐라. 남의 집에는 어째 이리 빨리 크나 몰라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태어나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 없는 아이. 그리고 9살 아이의 모든 걸 기억하는지. 집과 아이는 둘도 없는 친구.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랍니다. 오늘은 새 집 말고 이제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 좀 먹은 집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분명 자랐는데 집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문경세제의 고장 경북 문경으로 갑니다. 소장님, 겨울바람 부는 허벌판 뚫고 문경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트랜스포머 은호원의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 오늘 뭐 우리 시골집 고치고 뭐 그런 집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 힌트에 오늘 집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요? 아니 트랜스포머면 집이 변신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이 집이 변신 로봇도 아니고 트랜스포머가 웬 말이래? 그래도 확실한 힌트는 하나 있네. 은혼의 집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은혼의 집, 이 집이구나. 트랜스포머라더니 말이 문패로 변신했네. 신축은 아닌데? 야 특이하다. 아주 오래된 집 같지는 않고 신기한데?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 은호 씨 계십니까? 근데 1명, 2명, 3명 대체 누가 은호 씨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네, 먼 길 오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성함이 혹시 은호신가요? 아니요. 아니면 저희야. 다음 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은아예요. 와, 똑 부러지네요. 반가워요. 저는 은호 아빠고요. 저는 은호 엄마입니다. 그럼 은혼의 가족이 사는 네, 집이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미술하다가 지금은 어린이 책에 사파 그리고 있는 은호 아빠 김이조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지만 은호 아빠처럼 사파를 그리고 있는 은호 엄마 어수현입니다. 우리가 신혼생활 처음 시작한 집이 오피스텔이었어요. 잠자는 곳, 밥 먹는 곳, 일하는 곳이 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아무래도 일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 맞춰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 생활과 일이 공존하는 직주일체형 집이 맞는 거죠? 처음에 지을 때는 그랬는데 네.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이 집이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던데 도대체 그 이유는 뭐예요?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시작은 작업실도 되고 집도 되는 직주일체형 집.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직주일체였으니 작업실이 먼저 나오려나 했는데 부엌이 먼저네요. 대돌 딛고 오르듯 거실 올라가면은 툭 잘라 반만 석가래? 거기다 추억의 빨간 벽돌. 너무 마음에 든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집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부엌이 바로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딱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이 뒤에 우리 파벽돌? 좀 오래된 벽돌하고 이제 나무를 같이 써서 약간 게이트 같다고 하죠. 그게 다른 세계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니 신기하게 또 단이 있어요?
이 집의 공간 부분은 다 단차네요. 여기는 지금 바닥보다 올라갔는데 원래는 여기도 부엌처럼 내려가 있었어요. 아, 여기도 내려가 있었다고요? 네. 아, 그래서 트랜스포머 집이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구나. 아. 원래는 평상 자리가 내려앉아 있었단 말씀. 작업실이었거든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왜 이렇게 단차를 좋아하신대요? 한옥도 보면 돌계단 밟고 마루 올라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주방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올라가서 이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는. 아니, 근데 이 썩가래요. 네. 이 저층 1층짜리 지붕에 이렇게 큰 부재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석가래가 있으면 시골집도 네.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안에는 대들보는 말고 대들보는 하지 말고. 네, 석가래만. 그럼 이 경사지붕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지붕까지도 바뀐 겁니다. 이것이 아내가 건축가에게 처음 그려간 스케치. 경량목 구조에 대들보 없는 석가래 욕심까지 내다 보니 결국 박공 지붕의 한쪽을 잘라낸 외쪽 경사 지붕 형태가 됐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대요. 거실 안으로 깊게 들어오는 저 빛 보이시나요? 일단은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네, 특히 여름에. 그래서 좀 기온이 너무 상승하더라고요. 이제 지내보면 맞아요. 처마가 참 이게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처마를 고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문제요? 네. 오, 어떤 문제가? 저희가 사실은 땅을 살 때부터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반하지 말아야 될 땅에 천년에 반했습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당하세요. 대부분. 계곡물이 이쪽 해자처럼 땅을 경계로 흐르고 있고 마침 땅을 보러 왔을 때 장마 후라서 물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이제 다리를 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리를 놓고 나면 진짜 옛날 성처럼 다리를 건너서 나만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은 나만의 성이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왜 다리를 놔야 되는 땅이었죠? 맹지였어요. 성을 둘러싼 것 같은 물길이 마음에 들어 산 땅. 근데 맹지가 웬 말이래요? 아니 왜 이렇게 맹지들을 사서 고생들을 하나 몰라. 건축탐구에서 그렇게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요. 에휴. 결국 다리를 놓는 것으로 맹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이 다리 하나 놓겠다고 설계도를 자그마치 2개나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다리 놓는 거에서도 난관에 부딪혔어요. 지금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m로 넓히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3m짜리 다리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질 다리가 아닌데 설계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800만 원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된 게 어디예요? 집도 짓기 전에 다리 놓느라 핫세월. 시작부터 고생 엄청 하셨겠네. 그래도 이렇게 이쁜 집 지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지 은호야? 근데 이 집 오르내려도 너무 오르내리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든 사람한테 이 정도면 계단위는 2층쯤 못지 않아요. 은호는 아직 멀었지. 두 분은 걱정할 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아, 다 챙겨왔어? 단차가 좀 많아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불편한 것도 있긴 한데 아직은 무릎이 괜찮으니까 네, 괜찮아요. 좀 나이 들어서는 힘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단차를 없애야겠죠. 또 변신? 또 변신.
사실 이조 씨가 단차 많은 한옥 닮은 집을 꿈꾼 건 돌아보면 그리운 풍경들 때문이랍니다. 저는 유난히 좀 유난스러운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기억이. 마루에 누워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는 것도 좋고, 겨울에는 발이 아주 시려운데 또 마당에 나가서 놀기는 그렇고 그 마루에서 놀거든요. 근데 맨발에 그 아주 차가운 느낌이긴 한데 왠지 마루 위에 있으면 그렇게 차갑다고 생각이 안 돼요. 거기서 줄넘기 하다가 이게 발이 여기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런 막 알싸한 느낌, 그런 것도 생각나고요. 외양간이 집에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큰 쇠죽 끓이는 통에 물을 가득 붓고 정지에 가득 이제 풀풀 나고 푹 퍼가지고 이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막 부어주는데, 그 소가 그 뜨거운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이죠. 그냥 웃어요, 진짜. 머릿속에는 그런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느낌이고요. 대청마루 흙집의 풍경은 누가 뭐래도 은호 아빠 영감의 원천이래요. 푸세식 화장실 무서워서 꼬르륵 배 움켜쥐고 흙벽 너머로 들려오던 음매 소리에 잠이 깨고, 그 따뜻한 기억이 없었다면 고향 문경으로 돌아와 집을 짓지 않았을 거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트랜스포머 은혼의 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부엌이 다시 봐도 이 색감도 그렇고 되게 사랑스러운 부엌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그럼 제가 힌트 좀 드릴까요? 이게 뭐죠? 제가 집 지었을 때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이에요. 뭐야? 들어오기 전에 봤던 그 집 아닌데요? 원래 현관 옆에 처마 공간이 있었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없어? 사진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포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포치가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짜잔. 포치를 벽으로 막아서 다이닝 룸을 만드셨구나. 이거 느낌 있네. 식당으로 바꾸셨군요. 네, 정답입니다. 잘 맞췄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집을 짓는 거는 건축가에게 맡겼지만은 집을 고치는 건 이조 씨가 다 했다는 거. 왜냐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선물 은호가 찾아봤거든요. 에이, 그럼 무슨 맛이야? 참기름이랑 오미자 주스가 섞인 기분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사실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관도 하고 뭐 안 좋은 결과도 좀 받아보고 아기는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정말 다 잊혀졌을 때 아이가 자연임신으로 아이가 다들 시골이 좋긴 좋은가 보다 아기가 생기고. 이 집에서. 네. 자궁외 임신을 하면서 한번 한쪽 그 나팔관을 떼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것도 관이 좀 좁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뚫어놨던 관이 더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안 기다려본 사람은 모르죠. 왜 오늘 힌트가 트랜스포머 은혼의 집인 줄 이제야 알겠네요. 아이가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공간도 필요하고 있던 공간도 바꿔야 되고, 좋아했던 부분,
그런 거를 포기하는 것도 많이 생겼죠. 은호가 들으면 실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없으니까. 은호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 또 있답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바꿔드려야죠. 어떻게 얻은 보물인데요. 오나, 근데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래요? 여기 분위기가 좀 다른 공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바닥도 타일이고. 원래는 앞뒤가 뻥 뚫려 있는 대청마루였어요. 우리는 대청마루 가지고 있는 집이야 라고 하고 싶었어요. 거기 앉으면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청마루 통을 통과해서 앞마당으로 불어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어릴 적 대청의 알싸한 그 기억이 그리워서 만든 공간.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실외나 다름없었던 이 대청을 변신시킨 거예요? 아직도 그 대청마루가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변신을 한 거네요. 그래도. 네네, 작업 공간 밑 천정이 마루가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이지? 아, 그 대청마루 바닥을 천장으로 올리신 거구나.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트랜스포머였네요. 이게 밖에서 누운 뒤 맞던 그 마루인 거잖아요. 마치 정말 집을 변신 로봇 다루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형이랑 그 프라모델 조립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이렇게 올릴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야, 오늘 정말 이 고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원래 작업실이었던 거실 한쪽은 은호 놀이터인 평상이 되고 꿈에 그리던 대청마루는 복층의 작업실이 되고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절에 맞는 집도 따로 있는 걸까요? 열 살 집과 9살 은호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이. 아이와 함께 자라는 집은 이런 집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끼가 있어요. 시멘트 벽면에 좀 습한 부분에는 그 녹색 이끼가 끼잖아요. 그 두께만큼 얘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면서 긁히거나 자국이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이 들어감이라고 하면 이 집도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는 거죠. 집이 정말 계속 변해가는데요? 네, 세월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데 집이 나이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집이 나이가 들어요? 네. 사람도 아닌데요? 주름도 지고요. 그래요? 네. 주름도 져요? 네. 에이, 설마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욕실의 변신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욕실 특이하다. 바닥이 타일반 마루반이에요. 이게 혹시 이 욕실이 나이 든 흔적인가요? 이 건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이 마루가 이제 습기를 또 먹으면 약간 이제 울기도 하고 또 얘네가 이제 들고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화장실에서 냄새가 냄새요? 계속, 예,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왔어요. 스물스물? 네. 무섭게 왜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이시나요? 욕조를 뜯어냈어요. 네, 보여요, 보여요. 근데 욕조 이렇게. 그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벽체가 썩었어요. 생각보다 아주 큰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스멀스멀 냄새의 정체는 썩은 방부목. 결국 욕조까지 교체하는 대공사를 하셨답니다. 욕실 대공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이조 씨의 첫 작품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그 첫 작품 탐구하러 가봅시다. 여기가 바로 은호 아빠 말고
사파가 기미조로 사는 작업실 겸 아지트.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공간 꼭 필요하죠. 아무녀. 거의 골방인데요? 네, 좋죠. 네, 와, 정말 우리 남자들의 로망. 네, 여기는 은호가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지은 저의 아지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근데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면은 또 아내분은 그러실 거예요. 거기서 살아, 안 와도 돼. 아, 진짜로 쫓겨나면 여기로 피신 와야 돼요. 그죠? 네. 작은 공간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나를 덮고 있는 채로 소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무덤이긴 한데 살아있는 무덤이에요. 다락방, 뭐 어디 산속의 동굴, 조그만 동굴. 근데 저만 알고 있는.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지은 집. 그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등나무 올리려고 처마식으로 제가 나무로 덧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낙엽이 쌓이고 썩어서 이렇게 툭 치면 무너질 정도거든요. 근데 그대로 둬요. 집이 나이 들면서 늙는 건 당연하고 아이한테 돌아왔을 때 엄마 품처럼 그 정서가 남아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간직한 집. 대청마루의 알싸함을 기억하는 이조 씨가 고이 품어 키운 귀한 딸. 은호가 40살이 되면 이 집을 어떻게 추억할까요? 좋아하는구나. 콩콩아,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는 알겠습니다. 꼭 돌아오고 싶을 집이라는 거. 아, 좀 참 신기한 게 그 이제 완공됐을 때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집의 인상이 약간 이제 칼날 같은? 약간 도시에 있음직한 그런 집의 인상이었다면 지금은 이 주변 자연환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예쁜 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좀 사랑스러운 집?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집의 은호처럼 그런 같이 커가는 집이 아닌가? 사실은 매번 새 집만 탐구하니까 100년 촌집 말고 10년 된 헌집 정도는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은호네 집 탐구하고 보니 새 집이 10년 헌집한테 절대 뺏을 수 없는 것이 산 사람의 추억을 덧입은 세월. 그 온기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트랜스포머 하우스.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아, 다음 집 힌트를 제가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이 주는 게 아니고요? 힌트는 네. 제 친구의 집.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요? 집이 많은데? 소장님, 네? 화이팅!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뭐 이런 건가요? 이거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네. 어려워요. 소장님, 정신 산란해. 어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친구 집은 찾으셨어? 아이고. 소장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아까 힌트 주셨잖아요. 친구 집 찾으라면서요. 아까 본 집이랑 되게 가까운데. 아니, 그럼 이 마을 정도도 아니고 설마 바로 옆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 은호 아빠 말을 잘 새겨 들으셨어야죠. 오늘의 두 번째 집은 은호네 바로 옆집입니다. 이 집이요, 이 집. 보이시죠? 와,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니, 근데 이렇게 가까이 사시는 거예요? 네, 바로 옆집에 있어요. 야, 등잔밑이었다고 정말. 어버나이 3년 찾으셨네 뭐. 아이고, 아까 지나갈 때라도 좀 불러주시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 힘드셨죠? 오는 길이 되게 험했을 텐데. 아니, 이렇게 정말 두 집이 역사상 가까운 적이 없었거든요.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설마 바로 옆집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저희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니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아, 감사합니다. 은호 아버님이 선배님이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예, 학교 선배입니다. 학교는 저희 남편이 선배인데요. 네. 집은 은호 아빠가 선배예요. 이 선후배 사이에서 이렇게 가깝게 집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대학 친한 후배가 먼저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네. 놀러 왔다가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럼 따라와서 따라 지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따라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골 출신 친구의 감성이 부러워서 시골살이를 선택하게 된 도시남자 정현찬입니다. 네, 별 고민 없이 남편 따라 시골 오게 된 아내 박영지입니다. 매년 집값 오르는 거 걱정해야 되고 또 전세면 이사 다니는 거 걱정해야 되는데 집 하나 잘 지어놓고 여길 베이스캠프로 쓰면 돼. 베이스캠프로 정말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이런 그랬던 식으로 것 같습니다. 저를 꼬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확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 그건 맞아요. 네, 굉장히 생각이 쉽게 없으면 설득당했습니다. 네, 굉장히 쉬웠죠.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그럼 뭐랄까 굉장히 슬픈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내 기억에 일부를 두고 오는 듯한 느낌. 뭔가 빠뜨려 놓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천생 도시 남녀인 두 사람에게 문경은 난생 처음 온 낯선 곳. 친구네 집이 있다는 것 빼고는 딱히 연고도 없었대요. 그런데 은호 아빠 만나러 온 그날 두 사람 운명이 바뀐 거죠. 아버님이 하셨던 말이 저는 확실하게 워딩까지 기억이 나는 게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농군이 되겠다는 거냐. 안 된다. 안 된다. 속상하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친구의 얼굴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우리도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살자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친구 따라 강남은 가도 집 짓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단번에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면 보통들 막 후다닥 하느라 의외로 돈이 더 들거든요. 땅값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쳤을 때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저희가 건축을 했어요. 규모가 면적이 어느 정도죠? 40평 정도 됩니다. 40평에 1억이요? 그럼 뭐 평당 250?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예,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면 이래서 1억에 지을 수 있었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도 난 솔깃한거려. 10년 전에 1억이라도 싸게 지은 거지. 이 집 지은 노하우 탈탈 털어 제대로 탐구해 봅시다. 응? 근데 현관도 또 이 색을 너무 진하게 쓰신 거 아닌가요? 진해색 지나서 화이트. 여기는 블랙도 있네. 저 아래 핑크죠? 발레트야 뭐야? 응? 이건 또 뭔 색이라고 해야 되지? 자주색인가? 아니면 보라인가? 대체 이 집 정체가 뭔가요? 야, 들어와 보니까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은데요? 뭐 유럽이나 동남아? 역시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실은 재현 왔을 때 1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저 역시 건축탐구 집의 애청자로서 네. 우리 집은 절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좀 미스테리입니다. 요지는 이거죠. 공사비는 적게 들었는데 어떻게 집은 예쁘냐? 일단은 비결 하나가 색인 것 같아요. 네. 들어올 때 회색 문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갑자기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방을 슬쩍 보니까 팥죽색? 네, 맞아요. 팥죽색이에요. 맞죠? 네네. 네, 그 묘한 색, 그 일반 분들이 잘 안 쓰는 요새 MG 감성인데?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부엌은 또 과감하게 막 핫핑크? 부엌에 핫핑크라. 그 용기가 부럽습니다. 근데 묘하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어머 예뻐. 두 분 혹시 미술 전공자신가요? 저희 둘 다 미술을 두 분 전공했어요. 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세계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셨네. 가장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가장 빨리 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배를 하지 않고 도장을 한 거죠, 일부러? 페인트 칠을 해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집으로. 지난 10년간 기분 내키면 색을 갈아입혔대요. 두 사람에게 벽은 붙들고 칠하면 그만인 캔버스, 미술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감각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능력이네요. 색깔을 좀 넓게 칠하려고 이 층고를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냉난방비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높은 거를 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저는 패딩을 입어도 천장 무조건 높아야 된다. 반드시 천장은 나무여야 되고 네. 박공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그 뜻대로. 설마 그 이유가 이뻐야 되니까요. 이쁜 것 때문에? 이쁜 게 최고잖아요. 반드시 이뻐야만 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주방을 제가 직접 싱크대를 짜야 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싱크대를 직접 짜셨다고요? 어머, 제법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려? 거기다 상부장도 없어. 이 감각 어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 상판에는 지진이 왔다 갔네. 아이고, 이 문장을 왜 내려앉았어요? 목수님께 약간 자연스럽게 좀 저는 나무로 상판을 하고 그리고 상부장 없이 네.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목수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목수님 빈자리를 연찬 씨가 채운 것. 전공자의 내공을 쏟아부었으나 이 나무 상판이 내내 골칫거리였대요. 계단에 쓰는 그 목재 두 개를 이어서 하니까 시간 조금만 지났는데도 두 개가 각자 뒤틀리니까 뭐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틀어지면은 대패질, 틀어지면 대패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되게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면 사실 부엌이 작으면 상부장을 더 필요로 하시거든요. 왜냐면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네. 상부장이 들어가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릇들 그냥 다 오픈해놨습니다. 꼭 감춰야 된다는 편견만 버리면 해결될 일. 이 집에서 그릇의 양념통들은 감춰야 할 잡동사니가 아니고 빈 공간 장식할 오브제랍니다. 10년 전인데 이 집 앞서간다는 증거 또 하나 보이세요? 아무나 못한다는 그 무몰딩. 뺀다고 이게 저렴한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빼려는 게 사실 더 비싼. 이제 무몰딩을 하려면 디테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 아까 주방을 제가 요구해드린 그 목수님께 해드렸는데 디테일을 그냥 마이너스만 하시는. 네. 너무 빼다가 저렇게 됐나요? 너무 마이너스로 디테일을 잡아주셨죠. 네. 왜 틈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자 아닌가? 근데 저는 오히려 저쪽으로 뭐 이렇게 여러 벌레들이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통행도 할 수 있고 해서 왔다리. 저희는 뭐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디테일을 잘 살려서 이렇게 와꾸들이 좀 맞게 집을 지으셨어야 되는데 정말 몰딩만 뺐어요. 그래서 그 틈 사이로 이제 진해도 들어오고 뭐 온갖 벌레들이 들락날락하죠. 개미, 거미, 또 그리마, 진해. 그리마는 뭔가요? 그리마라고 해서 돈벌레라고 하죠. 이렇게 다리 많은 벌레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면 그냥 인사하고 가볍게 이렇게 휴지로 해서 바깥으로 옮겨 놓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좀 살다 왔거든요. 집에 전부 다 도마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년생 바퀴벌레들. 네. 거의 사람 손가락만 하죠. 그런 애들이랑 이렇게 횡단보도도 같이 건너고요. 방콕 놀러 갔다가 치앙마이에 반해 2년 반을 작정하고 머물렀답니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라 가능했던 일. 덕분에 돈벌레의 지렁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이만하다. 큰 진해가 이만하다면은 거긴 정말 팔뚝만하면 정말로. 네. 아 정말. 진짜요. 네. 봄철 되면은 개미들이 진짜 많은데 걔네들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날개를 떨어뜨리고 땅으로 들어가요. 문을 열면 카페트처럼 개미의 날개들이 쌓여 있을 정도로. 한국에 있는 애들은 뭐 귀엽더라고요. 저 꼽등이 같은 애들도 그냥 이렇게 너무 그리웠어요. 정말 이 집이 저희에겐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돌아왔는데 네. 집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집을 비워둘 수 없어 세를 내줬던 게 화근. 어머야, 이게 물이 샌 거야? 부르튼 거야? 아니 근데 언뜻 보면 아래는 타일, 위는 도장 이래서 되게 세련됐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도대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는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됐었어요. 저희가 네. 집주인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떠나 있는 동안 새 들어 계셨던 분들이 관리를 집주인처럼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액체 방수는 2, 3년은 괜찮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지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방수를 애초부터는 화장실은 우레탄 방수를 해야 된다. 아, 그 옥상에 하듯이. 옥상에 하듯이. 우레탄을 합시다. 네.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안 낡고 백이 나요. 이 집은 두 사람에게는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은 베이스 캠프 같은 곳. 낡아서 멋스러운 빈티지 맞춤복 같은 곳이랍니다. 새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색을 칠한 내 것이 좋은 것. 그래서 자꾸 더 예뻐 보였나요? 세상에 둘도 없는 딱 하나뿐인 거라서요. 계속 고쳐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길었네, 자르고 좀 짧네, 좀 기워 입기도 하고 구멍이 났네, 때우기도 하고 뭐 떨어진 채로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집 다시 지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예산이 넉넉치 않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예산이 많고 여유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사고 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돈이 많으면 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던데.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좀 빠듯했는데 예산이 만약 많았더라면 넉넉했더라면 크게 과하게 저질렀을 일들이 좀 있어요. 엄청 과하게 할 만한 데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한 사람의 취향만으로 똘똘 뭉친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빠듯한 예산 안에서도 취향을 포기할 수 없어 원껏 질렀다는 공간. 대체 어디다 지르신 겁니까? 근데 여기 누구 공간이에요? 저죠. 저를 위한 공간이에요. 네네, 맞아요. 제 작업실로 실은 이용하려고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더 과하게 했더라면 이 창문이 굉장히 더 과하게 됐겠죠? 요새 그 감성 그 코드가 있는 그런 창문 아닌가요? 네,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아, 나무가 썩어가고 있구나. 네, 그렇죠. 문을 한번 열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을지로까지 가가지고 이걸 미송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창호 대신 과감하게 나무창 쓰겠다는 거는 미대 언니 영주 씨의 결정. 근데 바람 들어올 것 같아요. 난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늘 걱정이야. 바닥에 난방도 없고 창은 뭐 그냥 거의 장식 같고. 네. 이 추운 데서 뭐 하시긴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여기서 약간 캠핑 온 기분 내기 너무 캠핑. 좋아서, 네. 창문 다 열어놓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또 뭐 수면 양말이라던가 패딩 같은 거 입고. 한겨울에도요? 그럼요. 에이, 거짓말. 정말이에요. 저희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집 사계절을 생중계하는 TV가 바로 이 창. 비 내리는 여름도 눈 내리는 겨울도 반할 수밖에 없대요. 우선 이쁘잖아요.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도 들고 저기에다가 만약에 알루미늄 샤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위적입니까? 남편분은 어떤 걸 저지르셨나요? 저희 남편의 로망은 정원에 있죠. 연철 씨가 정원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너희는 아니? 같이 가요. 정원 어디에다 일을 치신 거예요? 어디? 응?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수도가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수생식물 이런 거 키우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족탕이에요. 조격탕. 네, 조격탕. 로망 포기 못해서 도망간 목수님 대신 동네 분을 섭외했대요. 근데 파란만장했답니다. 저는 단순했어요. 여름날 영주야 우리 밖에 나가서 발 담그고 맥주 한잔 하자. 요거. 근데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시공하시는 분하고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너무 크게 만드셨어요. 발만 담그기에는. 저희 코끼리 발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분이 삽질로 저 땅을 파셨거든요. 삽질을 해가지고 8월 달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삽질하시는 동안 천막 쳐드리고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계속 음료들 계속. 음료랑 물 같은 거 옆에다 놓아드리고 그렇게 힘들게 팠는데 결국은 쓰지도 않고 누가 좋은지 모르겠는. 조격탕은 새드 엔딩이었어도 정원만큼은 해피엔딩.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소문을 듣자니 여기서 제일 많이 변한 공간이 정원이라고 하던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면서 기촌했다 그랬잖아요. 아, 리틀 포레스트. 아. 그래서 텃밭에 이렇게 직접 가꿔 먹는 작물들을 여기 전체에 심었었어요. 닭도 키웠죠. 아 맞다. 닭을 키워요? 네, 닭도 키웠어요. 직접 키운 장닭의 꽃겨가 알람 소리. 암탉이 낳은 따뜻한 달걀로 아침을 먹으면은 리틀 포레스트인 줄 알았대요. 물론 텃밭도요. TV도 영화도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저희 장날 가니까 시생강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시생강을 1kg에 10,000원인가 사가지고 심고서는 이제 추수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무게를 달아봤더니 1kg인 거예요. 또 며칠 후에 장날 장터에 갔더니 1kg에 5,000원씩 파는 거예요, 또. 6개월 동안 키우세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6개월에 마이너스 5,000원인 거죠. 닭도 키우신 것 같은데 왜 포기하셨어요? 마리수도 많았어요. 10마리가 넘었기 때문에 하루에 5-6개 이상은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2-3일에 하나 나올까 말까고 또 겨울철에는 아예 알도 안 낳고 그냥 아침 새벽마다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너무 해가지고 시끄러워요. 은혼회하고 좀 이렇게 그 회의를 해가지고 파티를 하기로. 결국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 잡았답니다. 리틀 포레스트 아무나 하나요? 아, 소장님. 예? 혹시 이거 보셨어요? 여기. 뭐요? 요거. 아, 요 요거 좀 사이에 뭐가 보세요. 있네? 네네. 이거 뭐예요? 정말 신기하죠? 네, 아니 근데 뭔데요? 이게 자연 속에서 오목눈이가 건축한 집입니다. 세상에 아람들이 나무도 아니고 길고양이들 눈을 피해 수국줄기에 집 짓고 알을 낳았대요. 마당은 매일이 자연 다큐멘터리. 텃밭 갈아엎고 꽃 심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러니 이 집이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뭔가를 느낀다든지 배운다든지 그런 재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로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이런 공간에 이런 식으로까지 뭔가 깊이 감정이 이입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또 집도 우리를 닮아가는 것 같고 우리도 집을 닮아가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건축 완공하면 사진을 딱 찍는데 굉장히 소위 생얼이거든요. 서로 맞춰가는 것 같아요. 나도 집에 맞춰가고 집도 나에게 맞춰오고. 정말 10년 뒤에 다시 사진을 찍으면 건축물은 조금 낡았지만 이제야 진짜 하나 완전체라고들 하죠. 그 건축은 그리고 집은 결국 그 일부였을 뿐이구나. 10년 늙는다는 생고생을 해서 새 집에 입주하면은 다들 끝인 줄 아시죠? 하지만 진짜 집의 얼굴은 그 생고생을 위로받을 추억을 그 집에서 쌓고 난 후. 두 집 구경하고 나니 진짜 집의 완성은 집과 사람이 하나 된 오래된 후임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집이 변하니 했는데 집은 변해야 되는 거였네요. 오늘 문득 나와 꼭 닮아간다는 우리 집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래된 그 집은 진짜 당신을 닮았나요? 술 먹다가 그랬을 거야 아마. 아, 너랑 나랑 지으면 1년이면 질걸? 아니 이거를 진짜 엑셀로 다 지우셨다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점이 큰 실수 하나가 또 있었는데 엄마 이상해. 왜 변기물이 따뜻해? 그 원래 있던 집의 상태도 괜찮았었나 보죠? 그 의심스럽다는 느낌 있잖아요. 옆에 타일이 우수수 떨어졌어. 그림대로 업체에 맡겨서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 눈물이 막. 저는 뭐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